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널 리플렉스입니다. 척수 반사가 되겠죠. 이 척수 반사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고유감각에 의한 반사입니다. 프로프리오셉션이 되겠죠. 이 프로프리오셉션은 이 고유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body of position and movement가 되겠죠. 이러한 고유감각 수용기는 어디에 있냐면 고유감각 수용기는 프로프리오셉터가 되겠죠. 프로프리오셉터는 무엇을 느끼냐면 미각 수용기가 미각을 느끼고 통각 수용기가 통각을 느끼듯 고유감각 수용기는 늘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감지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트레치 리셉터다, 스트레치 리셉터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척수 반사를 다른 말로 스트레치 리플렉스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감각 수용기는 첫 번째 근육에 있습니다. 그러한 고유감각 수용기의 이름을 우리는 머슬 스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힘줄에 있습니다. 텐돈에 있죠. 이것을 우리는 수용기 이름을 골지 텐돈 오르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인트에 있습니다. 관절에 있죠. 우리는 이 고유감각 수용기의 이름을 조인트 리셉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게 된다면은 여기는 스파이널 코드가 되겠죠. 스파이널 코드가 되고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머슬 스핀들이 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익스트라 퓨잘 파이버다. 익스트라 퓨잘이죠. 퓨잘 머슬 파이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머슬 파이버는 이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방추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머슬 스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요것을 우리는 이렇게 백처럼 생겼다. 그래서 백 파이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체인처럼 생겼다. 그래서 체인 파이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인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 백파이버처럼 생겼다. 그래서 요것은 무엇에 민감하냐면 늘어나는 속도에 민감하게 돼 있고, 이 체인 파이버는 무엇에 민감하냐면 늘어나는 길이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 둘 다 감겨져 있는 1A, A 프론트의 감각 신경이 있고,
요 체인 파이버에만 감겨져 있는 2A 프론트가 두 개가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쪽으로 감겨져 있는, 양쪽에 있는 가쪽으로 감겨져 있는 감마 모터 뉴런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의 이제 활동 범위를 우리가 지적해 본다면은, 첫 번째, 익스트라 퓨절 머슬 파이버가 늘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익스트라 퓨저 파이버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머슬 스핀들, 그러니까 인트라 퓨절 머슬 파이버가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1A 프론트 혹은 2A 프론트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활성화가 되면은 이것은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와서 이것이 그대로 앞쪽에 있는 알파 모터 뉴런을 바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모터 뉴런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늘어났던 익스트라 퓨절 머슬 파이버가 다섯 번째 수축을 하게 되는 이러한 리플렉스 고리를 가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감마 모터 뉴런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에 의해서 이것이 감마 모터 뉴런을 활성화시킨다면, 이 감마 모터 뉴런은 다시 1A, A 프론트라든지 2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알파 모터 뉴런과 그 다음 익스트라 퓨절 머슬을 이렇게 시키는 이러한 흥분의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은 익스트라 퓨절 머슬이 늘어나는 것은 인위적인 스트레칭이고 패시브 스트레치고, 감마 모터 뉴런에 일어나서는 자가 신장에 의한 스트레칭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되겠죠. 골지 텐돈 오르간은 여기 텐던 쪽입니다. 텐던에 이 골지 텐돈 오르간이 있고, 이 골지 텐돈 오르간은 다시 들어가서 이 골지 텐돈 오르간에는 1BA 프론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작동하려면은, 이것도 역시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늘어나려면은 근육이 수축해야 됩니다.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1B가 이렇게 들어가서 1B가 그대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알파 모터 뉴런과 연접을 하게 됩니다. 이 알파 모터 뉴런은 수축된 익스트라 퓨절 머슬을 이완시키는 억제성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이 알파 모터 뉴런과 이 감마 모터 뉴런, 이 알파와 감마의 코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본다면은, 알파와 감마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근육이 수축을 하고 있는 중에도 머슬 스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지속적 수축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자극에도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적절한 움직임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선행적 근긴장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부인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민무늬 근육과 그리고 분비샘들에
아래 있습니다. 특이하게 가로무늬 근육인 심장 근육도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교감신경은 파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액티베이팅, 파이팅이고 부교감은 레스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교감신경과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뼈대 근육을 지배하는 체신경들의 차이점은 우리가 소마틱 시스템, 소마틱 시스템은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에서 보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알파 모터 뉴런에 의해서 바로 효과기까지 뼈대 근육이죠. 뼈대 근육까지 지배하는 중간에 연접을 이루지 않는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모터는. 그리고 이것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데는 우리가 뇌줄기와 S코드 쪽에서 나오는데 3번, 7번, 9번, 10번이 되겠죠. 의문획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부교감 뇌줄기에서 나올 때는 이것이 나와서 한 번의 연접을 가진다. 그리고 효과기로 가진다. 효과기로 간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세틸콜린과 아세틸콜린이 가시죠. 하지만은 교감신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경이죠. 교감신경은 T1에서 L3까지 있는데 요 T코드에서 나갈 때는 요게 척수하고 가까이에서 연접이 일어나서 효과기까지 가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고 노르에피네프린이죠. 이러한 이유로 해서 효과기의 부교감신경은 효과기에 가까이에 연접을 하고 교감신경은 중추신경계에 가깝게 1차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은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교감신경은 응급처치에 많은 수의 근육을 한꺼번에 수축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감신경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교감신경은 스파이널 코드죠. 스파이널 코드의 T1이죠. T1, 2, 3, 4, 5, 6 L1이죠. 2, 3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가까이에 우리가 교감신경절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교감신경절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T1부터 해서 이렇게 요것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을 지배한다든지 턱밑샘이라든지 귀밑샘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기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T5 레벨에서 이렇게 T5 레벨에서 이렇게 T6 레벨은 또한 6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위나든지 작은 창자들, 큰 창자, 작은 창자, 부신 속실이라든지 그 다음 방광들, 전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T6 이상에서 척수 손상을 당한다면 요 두 개가 서로 호환을 하지 않는 이러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효과기에 서로 따로 놀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율신경 과반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율신경 과반사증이라 해서 심장이 느려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상승이 되고 땀 조절이 되지 않고 방광에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자율신경 과반사증이 생기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감신경이 되고 부교감신경을 보게 된다면은 부교감이죠. 부교감에서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이 방광 조절입니다. 이 부교감 신경이 또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본다면은 방광벽이 이렇게 방광이 있고 이것이 방광벽입니다. 방광벽이 되고 이것이 뇌관략근이 되겠죠. 뇌관략근이 됩니다. 여기가 외관략근이 됩니다. 이 외관략근은 수의적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참을 내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줌을 참거나 대변을 참거나 이거는 외관략근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프론탈 로브에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에 의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감신경은 방광벽을 억제하고 뇌관략근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광벽이 수축하지 않고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방광벽을 수축 이완이 아니고 수축을 하게 되겠죠. 요걸 딱 닫아버리니까 배뇨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소변을 오줌을 가두어두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부교감은 방광벽을 수축을 하게 되고 뇌관략근을 이것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뇨 촉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변이 여기에 조금 소변이 담았을 때 이것이 늘어나면 부교감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소변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부교감의 S코드에서 이 스파이널 리플렉스처럼 일어나는 이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이 외관략근이 이 수축력이 없더라도 요 스파이널 리플렉스로 인해서 방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